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또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말이고 이제 또 네. 연초를 앞두고 있어서 전반적인 올 한 해 좀 채권 시장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네.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눠보고자 또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이번 주도 FOMC를 기점으로 이제 과연 내년에는 미국이 몇 번 금리 인하에 네. 단행할 것인가 여부가 이제 점도표가 관건이 될 것 네. 같아요. 그 점도표 결과를 앞두고 내년까지 한미 기준금리 차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다가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현명할지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벌써 FOMC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고요. 이제 내일에서 모레 넘어가는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리는 뭐 뉴스나 여러 보고서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해서 9월부터 인하가 재개된 흐름들이 3회 연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는지, 그리고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도에도 금리 인하를 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두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연준은 현재 연준 기준금리는 3.75에서 4.0,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연준 기준금리의 상단은 4.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3.75%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내년도 말에는 현재보다 75bp, 그리고 모레 3.75가 되고 난 이후에는 총 2번의 금리 인하를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판단하는 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월 말과 11월 초까지,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 인식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준 내부에서도 이견이 통일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은 이번에 아마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번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내년도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국면마다 한 번 정도 또는 3번 이상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전반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금통위 때 금리 인하와 동결에 대한 의견이 거의 팽팽했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으로 3분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그리고 3분은 금리 동결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창용 총재는 인하와 동결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채가 조금 더 투자하기에 그래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국면 초입이나 금리 인하가 되기 이전이 좀 좋은데, 지금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중반은 훨씬 지났고 후반부에서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투자에 있어서는 이자 수치를 의미하는 캐리 투자를 노리는 것이 좀 더 맞겠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차익과 캐리를 좀 믹스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채권 시장이 그렇게 핫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주요 국가들, 선진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네. 그 하나의 국가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국채 가격이 네. 흔들리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채권 시장의 인기가 너무 없었고 금 가격이 되려 랠리를 지금 펼치는 현상이 네. 나타났는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맞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판도가 변하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네, 뜻이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통화 가치야 채권이 아무래도 통화 표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국들이 대부분 재정 정책을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야 팬데믹 때 많이 썼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 자국 중심의 미국 중심의 그런 경제 글로벌 지정학적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각국이 살아야 되는 압박감 속에서 재정 정책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신평사들의 최근 정부 신용 등급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내려가는 것들이 있지 일부 국가의 상향을 제외하고는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기업으로 치면은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과거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점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직결되고 있고 국채라는 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은 채권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 국가를 담보로 이제 만든 게 채권. 네,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있다라는 걸 네네. 뜻하잖아요. 근데 뭐든지 흔하면은 가격은 좀 떨어지기 네. 쉽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채권이 이런 국채 중심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힘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채권 투자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현상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듯 채권이 힘을 계속 못 쓰는 국면이라면 글로벌 인플레 해지 자금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좀 궁금해요. 계속해서 금, 뭐 코인 이런 쪽으로 갈지,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네. 우리 지금 정부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이렇게 좀 어지러운 카오스, 혼란의 카오스 네. 국면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좀 자산 투자 관련해서는 좀 분배를 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최근 25년을 제외한 엔데믹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가 가장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기대 수익률을 맞춰주고 플러스 알파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속이든 금이든에서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 25년은 판도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유동성이 팽창되다 보니까 수익 차별화가 아주 심화가 되는 국면들이 펼쳐졌고요. 내년도까지 바라보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들은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곳으로 자산 흐름들이 이어질 개연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주식시장과 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유망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타 업종과 확연하게 다른 영업이익률, OP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AI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플랫폼,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인프라 네트워킹, 거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국면 속에서는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계속해서 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겠고 이 발전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의 쏠림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미 증시와 미 달러를 기반으로 한 투자 등급 IG의 크레딧물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그래도 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 이자율 측면에서 금의 매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동성의 팽창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에 대한 편입, 기대감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 가격은 좀 높은 상황에 있지만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과 상업용 좀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업용 오피스에 대한 자산 가격의 회복, 되돌림의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워낙에 팬데믹 이후에 높이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전반적으로 오피스로의 수요 회복 등이 글로벌 특히 경제를 이끄는 북미와 유럽 쪽에서 자산 가격의 일부 회복,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오피스 시장으로의 좀 시각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업 금속과 선진 국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때때로 좀 흐름이 개선될 때 편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이제 다가오는 내년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 투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투자 포인트를 좀 찝어주신다면요.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년 차고요. 네, 미국은 항상 2년 차마다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화두는 어떤 것을 던질까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1년 차가 관세였다라면은 아마도 내년도에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욱더 확연히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불씨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행정부 측면에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트럼프 개인적으로 본다라면은 전 세계 글로벌 지정학적,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의 지위를 압도적으로 높이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입지를 좀 더 굳히는데 본인 이미지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역시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로 돌린다라면은 내년도에 국내 역시나 6월 달에 지자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까지 올리기 위한 신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반기에 많이 쓰는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채권 투자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나 좀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AI 관련된 내러티브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부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OP 마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 마진은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이냐, 실체가 있는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본업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